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해외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에 건국전쟁과 함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부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이번에 주일날 이번 그 3월 10일은 우리 3.10 불법 탄핵 쿠데타 제7주년이고 또 그 과정에서 5인의 애국열사가 현장에서 정말 순국을 했습니다. 오로지 태극기 하나 들고 정의와 진실을 외치다가 전라북도의 그 전라도 경찰들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5명이 희생이 당하는 그런 애국열사 추모 제5 제출주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대구에서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의 정의와 진실과 자유를 위한 애국 애족의 투쟁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또 탄핵의 진실, 또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이런 종북 좌파의 그런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투쟁한 정의의 투쟁과 함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의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대에다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존영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통령께 대한 예우, 경례를 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회복하는 투쟁도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옳았다는 것이 그 영화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일 3.1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교회에서 3.1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거는 국가적인 그 기념 행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원천 침례교회 수원에 있는 김장환 목사님이 계신 원천 침례교회에 직접 가셔서 3.1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또 정동제일교회에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출석했던 정동제일교회에서 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성탈전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바로 보수 우파의 그 정통성이 바로 증명이 돼서 그러한 하나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는 또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옥천 유경수 영부인의 생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유경수 영부인의 생신 때마다 옥천 생가에서 기념 집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파 진영의 큰 지형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1절 집회에 우리 기적의 시작의 영화 감독이신 건순도 감독님이 오셔서 특별히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소개 영상 가운데 마지막 한 관람객의 멘트가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그동안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만 참배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국부 이승만 박사의 묘소를 먼저 참배하겠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이긴 하지만 국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그동안 몰랐던 어떤 의미에서 절반의 우파였는데 이번에 확실한 우파로 돌아섰다는 그런 이제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아울러서 지금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복궁 옆에 이제 그 송현 광장이라고 그게 원래는 이제 구한 말에 대감들의 저택이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 사절단을 묶는 즉 우리가 건국 전후로 말미암아
국제 우방 국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송현 광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서울시 소유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기념관을 추진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만은 종북 좌파의 반대가 극렬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거기에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북 좌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구를 가겠지만 대구시장 홍준표는 대구시장이지만 지금 차기 대선 후보 대선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19대 때에 대선에서 떨어지고 제 20대 때에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는 그 대선의 행보를 하는데 그 대구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삼 의장 우파 때 정계에 들어온 그러한 그 홍준표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전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6개밖에 없는데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큰 변화인가니 만약에 이런 영화가 있기 전에 우리 공화당의 이런 투쟁에 있기 전에는 뭐 그러면 그런 말 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엄청난 언론의 또 종북좌파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이제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을 정도로 정치 지형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종북 좌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조원진 당대표께서 작년서부터 계속 예언한 대로 민주당은 분열할 것이다. 비명파와 친명파, 골수 종북 좌파와 그래도 정통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세력과의 분열을 이미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다른 이슈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기도 어렵고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왜곡을 한다는 것은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종북좌파의 왜곡은 다 위대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속이고 또 폄하하고 매도하려고 왜곡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계속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기일을 지키면서 이 역사 바로잡기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전 국민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 왜곡한 자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왜곡한 자들은 진실을 알기 때문에 왜곡을 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때 왜곡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지금 떠드는 자들은 뭔가 하니 그 왜곡한 자들이 만든 그런 왜곡된 역사적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아무런 조사와 연구도 없이 그냥 교조적으로 맹목적으로 그것이 진실이 줄 알고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떠들 때는 그런 왜곡한 자들이 앞장서서 몇 마디 하면 그걸 뒤따라서 하는데 지금 왜곡한 자들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침묵을 하니까 바로 그것을 진실로 알았던 사람들이 반응이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런 진실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거를 반론을 할 만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과 깊이와 자료가 없이 그저 왜곡 이전의 자료가 아니라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된 자료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그래서 침묵하는 그러한 엄청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대구 집회에 캐치프레이즈로 우리의 정의와 진실과 자유와 또 역사 바로잡기, 정치개혁 이런 모든 투쟁들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알릴 필요가 있고 특별히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이러한 무브먼트를 새롭게 일으켜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국부 이승만 박사의 90세 일생, 90세에 돌아가셨죠. 그 파란만장한 90세 일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환희스러웠던 사건과 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국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참 최대의 그러한 사건, 그리고 민족사를 넘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업적,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국부 이승만 박사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물론 우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최고의 감격스러웠던 환희의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참 최대의 영광스러운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민족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세계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위대한 업적,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흑백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컬러화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제 파한대소 하는 사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7년 동안 그 사진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거기 아울러서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도 참 일평생 정말 악의 세력과 공산주의와 일제와 그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모습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번 기적의 시작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이 사진은 언제 촬영한 것인고 하니 1948년 8월 15일 그때도 주일이었습니다. 광복절 제3주년 그리고 뭐가 있었죠? 네, 건국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국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국식 끝난 다음에는 건군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군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군절 때 이 열병식을 마치고 이제 그때는 한복을 착용했잖아요. 이제 한복을 벗으시고 경무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갈아입고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의 외신 기자회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파한 대소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러한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바로 이승만 박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할 때부터는 거의 60년 만에 이루어졌고 또 1904년도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렇게 건국해야 되겠다. 그런 건국의 비전을 쓴 독립전쟁을 쓰고서부터는 44년 만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운동을 주도하고 초대 상해 임정 대통령이 되시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할 때에 그때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 라이징 선 처에 앉아가지고 그때 구상한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3법 상권 분립의 날을 세우겠다. 그때 그 구상을 하고는 29년 만에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환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 박사 개인적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그늘 아래서 헌법적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행복과 빛을 누리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8.15 건국절은 최고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탄생, 개인적인 사람들의 그 생일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처럼
바로 대한민국의 생일이 위대했고, 아무리 우리의 생일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 하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불행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일도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효를 써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셨기 때문에 이 희호만, 국부 이승만 박사의 희호만 연구에도 엄청난 역사적인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도 8월 14일, 즉 건국식 바로 전날, 자,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꿈꾸었던 대한민국이 내일 세워지는데 또 안타깝긴 하죠. 비록 저 소련의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지역은 세우지 못하고 비록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우지만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국부 이승만 박사가 쓰신 표현은 민유, 방본, 본고, 방령입니다. 즉 백성이 바로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고 본고, 그 근본인 백성이 튼튼해야, 단단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세우기 전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백성들의 든든히 서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효를 썼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건군식 사진, 식대 사진인데 바로 최초로 국가 원수급으로서 메가더 원수가 방문을 했죠. 축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는 일본의 군정사령관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수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최초로 메가더가 국가수반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일본의 군정사령관이 대한민국을 축하 방문한 아주 역사적인 그야말로 환희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정말 일본 제국에 이를 갈았는데 그 일본의 군정사령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하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정말 최고의 환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메가더 원수를 통역하는 분은 이승만 박사의 하버드대학교 후배면서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이묘묵 박사이십니다. 이 이묘묵 박사는 미 군정 때 하지 사령관의 통역을 했고 또 메가더 원수의 통역을 했고 그 이후에도 유엔 관계자들의 통역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1등 공신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두 번째 이제 사진은 당일이죠. 바로 건국식 당일 날에는 이승만 박사께서 바로 건국식 연설을 하시면서 민족 애제 종신 보도, 그래서 민족을 받들어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라에 보답하겠다. 이 국민이 있으니까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권이 세워졌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보도하겠다. 그렇게 희호를 써서 건국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건국식 정부 수립 기념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날이 워낙 또 참 유명한 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회호를 쓰셨습니다. 어떤 회호를 쓰신 거니?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건민보국. 그래서 계속 일치가 되죠. 백성,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그런 국민이 되어서 나라를 번영시키고 부흥시키자. 그래서 건민보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어를 쓰셨고, 오른쪽에 이제 그 당시 중앙청에 걸린 현수막에는 바로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수막에 분명히 했고,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국민이 됐죠. 일제 식민지대에서는 한국 식민이요, 일본의 식민지 노예요.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1917년 탄생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축하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뭐예요? 미 군정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 백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백성입니다. 미국의 미군들이 다스리니까. 근데 건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종북 좌파의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든 궤변들이 또 뭐 김구가 건국을 했어야 어쩌다는 등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인정이 있다는 등 이런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개소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화된 그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조기가 내려지고 유엔기와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양쪽에 걸리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16일부터는 요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엔기가 또 성조기가 이런 것들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건국식 장면입니다. 자, 건국식 끝난 다음에 건국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건국식을 끝나고 건군식을 하기 위해서 좀 그 군인들도 보이고 기마 경찰들도 보이고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지금 시청 앞에 시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군이 열병식을 하는 것을 참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건군식이죠. 대한민국 국군을 사열하는 건군식 열병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방경비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경비대와 육군사관학교, 또 해안경비대와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 이렇게 해서 5개 부대가 사열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국방경비대는 뭐가 됩니까? 육군이 되고, 해안경비대는 뭐가 됩니까? 해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게 열병식 장면입니다. 단상에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와 내빈들이 쭉 보이고, 우리 국군이 사열하는데, 제가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요때 요 사열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빌딩 꼭대기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시청 앞 맞은편에 세종로에서 열병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경비대는 육군이 되고, 그때는 이제 공군이 창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군 항공대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부 이승만 박사를 제가 빨간 표시로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 오른편, 우리가 보기에 오른편에 두 번째쯤에 그 군인이 키가 작은 군인이 보이죠. 이분이 바로 초대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준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1950년 6월 28일, 즉 6.25 남침하고 서울에 함락됐을 때 북으로 자진 월북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까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4.3 사태를 진압하고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고, 그 이후로도 온갖 종북 좌파들의 그 난동을 다 제압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결국 5년 만에 소련의 도움을 받은 북한 공산 집단이 6.25 기습 남침을 했죠. 근데 하자마자 3일 만에 대한민국이 서울이 수도가 점령이 되니까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에 의해서 적화통일 됐구나.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학자 서울대학교 이승기 박사도 넘어갔죠. 그래서 핵을 개발한 사람이 됐는데 뭐 이승기 박사 등등 그동안 숨어있던 그런 종북 좌파들도 넘어가고 또 빨갱이들도 넘어가고 했는데 이 송호송이가 바로 그때 자진 월북을 해서 여러분 월북설이 왜 나왔는가 하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새벽 4시부터 전국에 뭐라고 방송했는가 하니 남한의 송호송 부대가 북침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격퇴하고 있고 격퇴한 후에 남한으로 지금 점령을 해서 진군하고 있다. 이렇게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방송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습남침을 했고 6월 28일 날 송호송이가 북한으로 월북하니까 그때부터는 송호송이가 마이크를 잡고 내가 남한의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송입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전선동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100% 북침으로 믿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6.25 기습남침 일으키기 전에 송호송이가 북침해서 격퇴하고 우리가 서울을 점령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3일 후에 송호송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송호송입니다 방송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그래서 대한민국 그 육군 전사에서는 송호송이를 초대 육군 경비사령관, 초대 육군 참모총장 명단에서 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감격스러운 환희의 순간입니다. 비록 남쪽 38선 이남이지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미국식 헌법 가치의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또 이러한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 신랄림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북한 정권에 의해서 핵 위협을 받고 지금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제도 부정하는 또 건군까지도 부정하는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안에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무슨 뭐 국영기업체 사장도 해먹고 하는 게 종북 좌파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깨닫고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또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면 국부 이승만 박사의 일생일대 가운데 최대의 영광 순간이 어떠냐. 자,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또 최대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바로 1950년 10월 29일 이때도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양시청 앞 광장에서 바로 평양 탈환식 그래서 정확하게는 국부 이승만 박사와 평양 입성 환영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평양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즉 공산주의가 점령했던 불법 점령했던 이 평양을 우리 국군이 탈환했기 때문에 평양 탈환식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뭐라고 구호를 붙여놓은 거 아니 바로 대한민국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도착하니까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평양 입성 환영대회라는 그런 그 구호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평양 시청 앞에 막 도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뒤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미 식군단장 알몬드 소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차에 내려서 비행기 타고 내렸죠. 순환공항에 내리고 그리고 자동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정말 북진 통일에서 북한에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통일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그 평양시청에 플랜카드가 3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대한민국 정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다라는 구호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태극기가 있는데 이 대형 태극기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12인용 우리 태전과 강남오파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데 그 행진 규모에 따라서 두 종류로 듭니다. 그래서 14인용과 12인용을 드는데 요게 바로 12인용 태극기를 장식했고 그 밑에 구호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 평양 입성 환영 대회 이렇게 한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씨는 바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이승만 박사. 그리고 왼쪽에 이제 유엔기와 또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 사진 왼쪽에 보시면 태극기가 바뀌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보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글자가 흐리지만 이게 평양시청인데 평양 시민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가지고 모인 어마어마한 태극기 물결인데 이분들이 이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돼서부터는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못 들죠. 태극기 들었다간 뭐 반동문자로 뭐 사형에 해당될 정도죠. 그런데 2년 동안 태극기를 몰래 감추고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도착한다니까 이렇게 주반에 심겼던 태극기를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그 평양시청 광장에 맨 위에 있는 현수막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그 태극기 밑에는 이승만 대통령 평양 입성 환영대회, 그리고 그 밑에는 발코니 밑에는 우리의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 만세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태극기가 달라졌죠. 그죠? 그거보다도 더 큰 14인용 태극기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의 구호가 가렸죠. 자, 그 다음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이 태극기가 이승만 박사가 직접 가지고 온 태극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언제 사용했었죠? 예, 1919년 4월 16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할 때 그때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이 태극기 행진과 태극기 기수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태극기입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행진했던 14인용 태극기를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평양에 오면서 이 태극기로 교체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큰 14인용 태극기가 게시가 됐고 그 밑에 발코니에 제가 빨간 거로 표시했는데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연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를 제가 몇 번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1952년 12월 4일 즉 제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바로 휴전 공약대로 내가 한국 전선을 방문했을 때에 이승만 박사가 이 태극기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 태극기를 선물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대미 특사가 돼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뒤통수 주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우리가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일제의 극심한 탄압만 받고 벨기에는 독립했는데 또 우리는 독립하지 못하고 더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도와주니 정말 고맙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소련의 공산 집단에 의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이 민족 상전의 이 비극의 고난 속에 바로 우리를 도와주니 진정으로 고맙다. 둘째 뭐예요?
기왕 도와주려면 째째하게 손태극기만하게 도와주지 말고 이 대형 태극기만큼 왕창 도와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 장차 미국이 언젠가는 국제 질서를 다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를 아이젠하워에게 설명하면서 이 대형 태극기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6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행진했던 태극기를 평양 탈환식, 즉 통일 직전까지잖아요. 통일이 아니에요. 그때 개항했던 평양시청에 개항했던 태극기, 그 태극기를 또 아이젠하워에게 선물로 주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한미동맹, 한미상무 조약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때 이승만 박사께서 무슨 연설을 했는고 하니 오른쪽이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발코니에서 마이크를 손에 잡고 직접 연설하는 모습인데 뭐 미군 종군 기자들이 촥 막 촬영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표시한 게 바로 김광섭 한글 연설 담당 비서관이 메모하고 있고 그 옆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철모를 쓴 분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연설했는고 하니 39년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감개무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년 만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 전에 방문했다는 것이죠. 언제 방문했느냐? 1911년 10월 29일 날, 즉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YMC 학감으로 와서 YMC 학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비밀리에 이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일경들이 감시를 하겠죠. 일구서 일투족을 감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독립정신 이런 비전들을 성경을 가리키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1911년 10월 29일 날 바로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 바로 지금 인민대 학습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광장 아시죠? 김일성 광장에 주석단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맨날 서가지고 퍼레이드 하면서 손 흔드는 주석단이 있고 그 주석단 뒤에 초록색 지붕의 건물이 인민대 학습당인데 바로 그 자리가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1903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유명한 교회고 제일 많이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시고 이렇게 인민대 학습당 공산주의 본부 세뇌 공작소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바로 1911년에 방문해서 부흥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이 남산현교회 내부의 모습이고 내부에서도 이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쫙 갈렸죠. 특별히 이제 오른쪽에 여성분들은 다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또 아이들은 이제 다양하게 옷을 입었고 또 남자들도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은 거의 흰 옷을 입은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허버트 선교사가 이걸 보고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는 별명을 진 게 허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서서 뒷짐을 지고 지금 부흥 집회를 하는 모습인데 바로 이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그 심호하시다가 공산주의 그 정권에 의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되셔가지고 평양 남산현교회 감리교의 담임 목사였던 송정문 목사님이 체포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숙섬 대동강변이라 그러죠. 그 푸에블로를 갖다 놓은데 그 숙섬에서 또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신 그 자리에 송정근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비밀 감옥에 갇혀있던 조만식 선생과 그리고 김하식 목사, 장로교 김하식 목사 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총살로 순교를 시키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6.25 기습 남침 신호탄을
발사했죠. 그래서 그 송정근 목사님의 막내 딸이 제 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남산교회 역사를 알게 됐던 것이죠. 이 당시에 담임 목사는 노블 선교사인데, 노블 선교사는 바로 이승만 청년이 1895년 2월 달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만난 게 노블 선교사고, 노블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그런 인연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블 선교사가 이렇게 남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승만 박사가 가서 부흥 집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39년 만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유명한 연설을 했죠. 평양 시민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39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태극기를 몰래 숨기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드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 평양 시민들을 보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자, 이승만 박사가 평양을 탈환 식에 참석한 후에 바로 평양 탈환의 최고의 전공을 세운 게 국군 제1사단입니다. 그 유명한 백선엽 준장이 사단장으로 평양 탈환의 선봉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요 탈환 사건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가 필요한데, 원래는 여러분 우파들은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원래는 평양 탈환 작전 때 미 1군단이 작전했는데 그 1군단의 선봉부대는 미 기병 1사단이었습니다. 근데 백선엽 국군 1사단장이 통사정을 했죠. 나도 이 평양 탈환 작전에 참가시켜달라. 평양은 내 고향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정을 했기 때문에 1군 단장이 이제 작전 계획을 변경해서 참가를 시켰는데, 기적적으로 미 기병 1사단보다 30분 먼저 도착해가지고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일으켰죠. 그래서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기병 1사단을 신생 국군이 이겼다는 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스키토라고 그래요. 그 경비행기, 정찰 비행기가 생중계를 했죠. 경마 중계하듯이 1번 말이 1등입니다. 3번 말이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마를 상공에서 중계하듯이 이 모스키토 정찰기가 미 기병 1사단과 국군 1사단의 평양 이 선두 점령 작전을 중계했습니다. 미 기병 1사단이 몇 킬로 앞섰습니다. 몇 킬로 전방입니다. 국군이 몇 킬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생중계를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경무대 들어가고 했는데 30분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가 경악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바로 선봉에 쓴 국군 1사단의 본부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체탑 아시죠? 그 주체탑 있는 자리가 선교리고, 그 선교리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초등학교의 1사단 본부를 뒀는데 그 본부를 방문한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이 이렇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제가 왜 오늘 이 사진을 강조하는 거 아니, 안타깝게도 이 사진이 1951년 2월 1일 날 충주의 1사단 본부를 방문했을 때라고 그렇게 전사에까지도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 조선일보의 월간조선의 오명룡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백선엽 장군하고, 백선엽 장군이 90세 때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국군의 이제 전사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진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도 90세가 됐으니까 이제 기억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오명룡 기자라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군사지식과 이걸 가지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할 때 사진인데 하면서 1951년 2월 1일 사진이라고 하니까 백선엽 장관도 그런가 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백선엽 장군도
나이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체계까지도 전사까지도 1951년 2월 1일 월요일 저는 장소까지 기억합니다. 충주에 그 사단본부가 있을 때 그때 방문한 사진이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엄청난 오류죠. 이 사진은 바로 1950년 10월 29일 날 평양 탈환식 우리 민족의 최대의 경사하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장식했던 국군 1사단을 방문한 건데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그 선결이 초등학교에서 다과회를 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분이 제6전차대대장 존 그로던 중령입니다. 이분이 백선엽 장군을 도와줬기 때문에 평양 탈환을 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미 충주에 있을 때는 6전차대는 그때 배속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지프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장면인데 왼쪽 사진에 보면 이제 백선엽 준장과 그 뒤가 바로 6번의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도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보이고 또 강문봉 준장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 이제 비서관이 보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이 이 사진은 동시에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영상을 또 찾아서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1950년 10월 29일 날 평양 탈환식 때 이승만 박사께서 선교리의 육군 본부를 제1사단 본부를 방문해서 평양 탈환의 선봉을 섰던 국군 1사단과 제6전차 대대 장병들을 위로하는 다과의 장면을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기병 1사단 마크를 달았죠? 중령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로던 중령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음료수나 술을 이렇게 주고 백선엽 장군이 맛있게 드시죠? 닭다리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맥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음료 마십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한 잔 따라주는 모습이고 저 뒤가 이제 그로던 중령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대화를 하시죠. 자, 다과의 장면입니다. 뭐 진수성찬을 차렸네요. 젓갈질하는 모습도 보이고, 닭다리 뜯는 모습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이제 그 사단 본부를 방문해서 다과회를 하고 격려를 하고 백선엽 장군 옆에 앉히고 축하하고 그리고 그 선봉의 역할에 큰 역할을 했던 그로돈 중령하고 하는 장면.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다과회를 마치고 계단에서 와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과회 마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모시고 나오죠. 강문보 중장하고 국군 1사단 마크를 달았죠. 사진, 이게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자, 이제 증명이 확실히 됐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엄청난 사진을 지금 보셨습니다. 바로 평양 탈환식 그때 평양 탈환의 전공을 세웠던 국군 1사단을 방문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백선엽 사단장과 그로돈 중령을 축하하고 다과회를 베풀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아까 그 사진이요. 그 사진을 안타깝게도 1951년 2월 1일 사진이라고 전사회까지도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공화당만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우리 민족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최상의 업적이 뭐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1953년 8월 8일 토요일 날 중앙청에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일단 이제 가조약을 맺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사진을 안타깝게도 1953년 10월 1일 목요일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덜레스와 변형태 외무장관이 그 조인식을 하는 그 사진을 갖다가 이 사진을 갖다가 이때 사진을 갖다가 그때 10월 1일 조인식이라고 날짜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영화에 나왔는데 바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사진은 8월 8일 사진이고 10월 1일 정식으로 미 국무부에 가서 덜레스 국무장관하고 찍은 사진은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정말 환한 미소를 짓고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중앙청에서 가조인식을 하고 덜레스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정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고 뒤에 김용식 주일대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가조인식을 마친 다음에 덜레스 장관이 낚싯대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낚싯대 선물 사건은 싱글러브 소장 이야기 때 그때 했습니다마는 바로 덜레스가 뭐라고 그런 거니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국무차관 스미스 국무차관이 준비한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줍니다. 스미스 국무차관이 누구냐? 바로 직전에 CIA 국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방공포로 석방한다고 그러고 휴전을 방해하니까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늘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 구상하거든요. 그래서 진해에서 낚시를 할 때 그때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작전을 바로 스미스 국장이 실행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무차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차관이 준비한 낚싯대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서부터 보면 이제 주일 대사 김용식, 국무총리 백두진, 그리고 국회 부의장 윤치영이 사이에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한미 제2대 대사, 브릭스 대사, 그리고 유엔 상주 미대표 러치 대사, 이런 거물들이 이제 함께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그랬죠. 한미 상호 보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우리 자손만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 요 사진이 바로 1953년 10월 1일 목요일 날 미 국무부에 가서 미 의회에 통과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이제 사진이 이걸 미국에서 샀으니까 만약 한국에서 샀을 때는 변형태 장관이 왼쪽에 있고 아이젠하워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이때 조약식을 함을 통해서 이제 발효가 됩니다. 자,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이제 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인식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에 육군 참모총장 유재영 중장과 함께 소장급,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소장급 장성들이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에 유학 중에 당구를 포켓볼을 치는 모습인데, 제가 일부러 그 사진 순서대로 이름을 했습니다. 유재양 중장이 이제 중장급으로 참모차장 갔고, 그 다음에 소장급으로 맨 왼쪽이 한병선, 그리고 그 옆에 백인엽, 그리고 수그려 있는 분이 유일하게 최경록 준장급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서 있는 분이 김희덕 소장이고, 그 다음에 당구를 치는 분이 이성가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없지만 소장급으로 김종갑 소장, 양국진 소장, 송효찬 소장, 박이망 소장, 오덕준 소장, 백남권 소장. 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최전선을 지켜야 될 사단장급 장성인데 떼거지로 미 육군 참모대학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련이고 중공이고 북한이고 감히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윤식을 하자마자 육군의 최정예 사단장급 실무를 지휘하는 사단장급 지휘관들을 다 미국에 떼거지로 다 공짜로 참모 유학을 보내면서 최고 엘리트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사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류 역사상 최장기입니다. 전 세계에 그 어떤 국가 연수도 어느 나라든 20일 동안 방문한 역사상이 없습니다. 그것도 최강대국인 미국을 국빈방문이 뭐예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20일간 최장기 국빈 방문을 하고 최초로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8일에는 미 상원 합동의회에서 최초로 또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가 지금은 당장 큰 도움을 받고 우리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지만, 그러나 미국도 언젠가는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세계 질서를 정찰국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준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해병대도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중동 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지금 대중국, 대러시아 이 전선에서 평택의 미군 기지로 펜타곤보다도 최신식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신식 핵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시설이 평택에 있는데 평택 험프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뉴욕에서 영웅 행진을 받았는데 건국전쟁 영화에서는 한국인이 또 외국인 국가원수를 최초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티커테이프 역사상 119번째 행진을 받았고요. 외국 국가 원수로서는 45번째 행진을 받았는데, 그러나 외국 국가 원수로서는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최대의 기록을 수립한 분이고, 또 뉴욕에서 행진을 마치고 뉴욕의 유명한 컬럼비아 대학에 있죠. 마침 컬럼비아 대학 설립 200주년입니다. 200주년 기념으로 그레이슨 커크 총장으로부터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설명하고 오늘도 1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주리주의 트루먼 대통령, 민주당 전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제33대 대통령을 만나죠. 당연히 공화당 정부에서는 민주당 트루먼 대통령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한마디로 설득을 했죠. 나는 민주당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옛 친구, 내 친구를 만난다. 나의 옛 전우며 친구를 만난다.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옆에 키 작은 분이 바로 양유찬 주미 대사고요. 그리고 참 이승만 박사님 대통령이 참 이 정보력이 놀랍고 굉장히 세심합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이 옆에서 연설하는 걸 듣고 있으면서 서 있는데 뭘 들고 있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자세히 보면 박달나무에 자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맹장 수술하고 회복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박달나무로 만든 자개 지팡이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냐. 그래서
국비승만 박사는 정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했고 또 온 인류 역사에게도 선물한 그런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한국전쟁 참정용사들로 구성된 의장대 사회를 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 왜곡은 100% 왜곡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런 팩트 사진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고 다시 한번 평양에 태극기 집회를 하는 1919년 3.1절 평양 태극기 집회, 1950년 10월 29일 평양 탈환 태극기 집회에 이어서 평화통일을 통해서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날을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